높은 사전 투표율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와는 이 관련성이 다소 떨어진다. 대신 이번 총선에 대한 양쪽 지지자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걸 의미한다. 라는 정도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걸 반영하듯이 인천 지역 중에서 퀴즈 드립니다. 가장 사전 투표율이 높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답 맞추실 수 있겠죠? 바로 계양을입니다. 높은 선거에 대한 관심사가 사전 투표율에도 반영이 됐다는 반증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계양구가 우리 계양이 언제 이렇게 핫했던 적이 있었던 것인가? 계양 주민들은 자부심 가져도 돼요. 계양이 이렇게 핫했던 적은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계양이 그 전국에 있는 어떤 선거 지역보다 굉장히 핫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채널A에서는요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요 격전지의 예측 조사치를 과감하게 발표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계양구의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30.9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24.31이었어요. 무려 6.65%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전투표 증가율이 인천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투표 증가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 계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 정권 심판 바람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야당 텃밭의 원희룡 효과다. 서로 아전인수. 이때는 무조건 우겨야 돼요.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양을의 사전투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계양을이 핫해졌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굉장히 경합하는 양상들을 보여왔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계양 관련해가지고는요. 본투표도 아마 투표율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뭐 제일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뭐 거의 확신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양을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번 총선이 단순한 총선이겠습니까? 느낌으로는 총선하고 대선의 한 중간쯤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계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총선이 그냥 총선이 아니라 대선과 총선 중간 느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미니 대선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재명을 찍느냐 원희룡을 찍느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번 대통령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대통령 후보를 미리 찍는다는 느낌일 것이다. 그렇죠. 예컨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낙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지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차기 대선에 거의 뭐 원투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권 가도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일단은 대권 가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방탄과 관련해서는 한시름 놓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번에 야당이 혹시 압승을 갖다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이 행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가능성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해서 완전히 당선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범야권 또는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갖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방탄을 해줘야 되는데 방탄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가정의 가정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송영길 후보 대표가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안 찍어도 뭐 송영길 어차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 굳이 내가 송영길 말고 윤영선 후보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는 표밭에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거고. 그렇군요. 제가 계양을에 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뭐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찍을 것이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계양을 유권자들 마음은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계양을은 사실상 미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마음으로 계양주 주민들이 투표율에 나섰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 잘 해주고 계시지만
본투표까지는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방송에서는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선거의 결과나 판세를 예측하는 발언은 조금은 자제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개항을이 뜨겁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사실 당대표가 이제 이렇게 나서서 하는 선거이다 보니 당연히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투표가 남아있다라고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투표 때 투표를 한다는 건 결국 마음을 좀 빨리 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내 마음속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장으로 향하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작동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선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뭐 개인 이재명이겠습니까? 사실은 정권 심판의 선봉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항 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이 정치적인 상징성과 주목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됐다라는 걸 이미 다들 인식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왜 망설일 이유가 없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번 선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나선 후보에게 아무래도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향하신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30% 남짓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통상 60% 후반에서 70% 초반을 예상했을 때 그래도 사전 투표는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본투표 결과가 상당히 투표의 성패에 결정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이다라는 말씀 굳이 보태드리겠습니다.